여러분, 보통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혹시 자정이 넘어서야 잠드는 날이 많으신가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잠드는 그 시간이 뇌를 5년 더 젊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7년 더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연세에 그저 잠을 자는 것이 치매와 기억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잠드는 시간 하나로 손주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도, 아니면 그 기억이 흐려지는 걸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85세 이승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죠. 제게는 한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하고 손주들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잠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평생의 연구와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뇌를 지키는 황금 수면 시간대와 치매를 예방하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제 병원에 찾아오신 72세 박순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 어머님은 매일 새벽 1시, 때로는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녁이면 TV 드라마에 푹 빠지시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제 이름 까먹으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안이 커지셨죠.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걸까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4세 김영철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지금도 노인회에서 회계 일을 척척 해내시며 손주들과 퀴즈 내기를 즐기실 정도로 총명하시죠.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잠드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였습니다. 사실 저도 50년 전 의사가 되면서 잠의 중요성을 이렇게 깊이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수면 체크리스트와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주는 민간요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3만 명 넘는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비법, 그리고 최신 연구로 밝혀진 치매 예방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5년 더 젊게 만들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준비되셨죠?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왜 잠드는 시간이 우리 뇌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우리 뇌 속에 있는 마치 청소차 같은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매일 밤 우리가 깊이 잠들 때 이 글림프 시스템이 뇌를 깨끗이 청소하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열심히 치워요. 이 노폐물들이 쌓이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에서 3만 5천 명을 10년간 연구한 결과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8배나 높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분들은 뇌가 5년, 아니 그 이상 젊게 유지된다고 해요. 잠드는 시간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요.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영숙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머님은 늘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낮에는 졸리시고 자꾸 짜증이 나시며 심지어 손주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말을 잊어버리곤 하셨죠. 선생님, 저 치매가 오는 걸까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밤 10시 30분에 잠드는 습관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다시 온화해지시고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하시네요. 라며 기뻐하셨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지 않으시면 뇌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몇 시간 자는 게 좋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7일 8시간 수면을 권장합니다. 6시간 미만은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9시간이 넘으면 오히려 뇌 활동이 둔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이재훈 어르신은 하루 4-5시간만 자시던 분이셨어요. 낮에 졸리시고 기억력이 흐려지시며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다가 자꾸 헷갈리셨다고 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시던 그분이 제 조언을 따라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맞추셨죠. 2달 뒤 어르신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트에서 계산도 척척하고 손주들과 퀴즈 내기하며 즐기고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니 저도 감동이었답니다. 이 모든 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는 분들은 뇌의 노폐물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반면 늦게 자는 분들은 이 노폐물이 쌓여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저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이 황금 시간대가 뇌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잘 지키시면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추억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드는 시간뿐 아니라 낮 시간의 습관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수면 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이 어떻게 삶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릴게요. 특히 한 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거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수면의 놀라운 힘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드는 시간 하나가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70세 이정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님은 매일 새벽 2시, 때로는 3시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녁이면 TV 드라마에 푹 빠지시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왜 자꾸 제 이름 까먹으셔? 라고 서운하게 묻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시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계셨답니다. 낮에는 졸리시고 손주들과 대화하다가도 자꾸 말을 잊어버리셨어요.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놓고 계산대에 두고 오시는 일도 잦아지셨죠. 선생님, 저 치매가 오는 걸까요? 하시며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정자 어머님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 어머님께 간단하지만 강력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7시간은 꼭 주무시고요. 처음엔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이 들면 다 깜빡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도 저를 믿고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죠. 매일 밤 10시 30분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드시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이정자 어머님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저랑 동화책 읽는 걸 좋아해요. 예전엔 자꾸 까먹어서 미안했는데 이젠 이야기 끝까지 다 기억해요. 하시며 웃으셨죠. 가족들은 어머니가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퀴즈 내기 하자 하며 달려드는 모습에 어머님도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정자 어머님의 비결은 단순했어요. 바로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충분히 자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잠은 우리 뇌를 치유하고 기억력을 되살려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는 이 황금 시간대가 더욱 소중하죠. 이정자 어머님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며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정자 어머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67세 박미숙 어머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 1시 넘게 잠들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동네 친구들과 대화하다가도 자꾸 말을 잊어버리셨죠.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시며 우울해 하셨는데 제가 권한 수면 습관을 1개월 실천하신 뒤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머리가 맑아졌대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정자 어머님처럼 삶을 되찾은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잠드는 시간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늦게 자는 습관이 뇌 건강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반대로 늦게 자는 습관이 우리 뇌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75세 김만수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셨어요. 새벽까지 깨어있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은퇴 후에도 밤늦게까지 TV를 보시며 새벽 1시, 때로는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죠. 가족들이 아버지 일찍 주무세요 라고 당부해도 이 나이에 잠이 뭐가 중요하겠어. TV 보는 게 낙이야 하시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김 어르신의 삶은 달라졌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우리 말 안 들리세요? 라며 속상해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손주들 얼굴을 보고도 이름을 헷갈리셨어요. 동네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놓고 돈을 내지 않고 오시는 일도 잦아지셨죠.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겠지 하며 넘겼지만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김 어르신을 뵈었을 때는 대화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의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억지로라도 일찍 재우지 않은 게 후회돼요. 드라마 한 편이 뭐라고? 라며 가슴을 치셨죠. 가족들의 마음은 더 아팠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울음을 터뜨렸고 자식들은 돌봄 부담으로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을 챙기느라 일도 자기 삶도 포기해야 했죠. 선생님, 아버지가 이렇게 되실 줄 알았다면 제가 더 일찍 챙겼을 텐데요. 라며 딸이 한숨 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김 어르신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늦게 자는 습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뇌 건강을 위협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어요. 비슷한 사례는 김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71세 최옥순 어머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최 어머님은 은퇴 후에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며 잠드셨죠.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어요 하시며 새벽 2시까지 깨어 계셨어요. 그러다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시고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시게 됐죠. 결국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가족들은 그때 스마트폰 좀 덜 보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하시면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추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늦게 자는 습관이 뇌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죠. 여러분도 김 어르신이나 최 어머님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시면 뇌가 더 건강해지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자, 이제 이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수면과 치매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보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한 가지 연구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수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잠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놀라운 일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뇌 속의 글림프 시스템이 마치 청소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치워요. 이 노폐물들이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새벽 2시 이후에 잠드는 분들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37% 더 쌓인다고 해요. 이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분들은 뇌가 깨끗해지며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우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열쇠예요. 또 하나 놀라운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3년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분들은 뇌가 5년 더 젊게 유지된다고 해요. 하지만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분들은 뇌가 무려 8년이나 더 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잠드는 시간 하나로 뇌 나이가 5년 젊어질 수도, 8년 늙을 수도 있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시죠?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이런 연구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진실이라는 점이에요. 잠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고 그 약을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하죠.
이런 연구를 듣고 실제로 삶이 바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윤미자 어머님은 몇 년 전 병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치매가 오는 걸까봐 무서워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윤 어머님은 매일 새벽 1시 넘게 TV를 보시며 잠드셨죠. 낮에는 졸리시고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말을 잊어버리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자꾸 같은 말 하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셨다고 해요. 제가 윤 어머님께 하버드와 도쿄대 연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밤 10시 30분에 잠들어 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며 믿지 않으셨지만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죠. 6개월 뒤 병원에 다시 오신 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막힘없이 대화해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예전처럼 밝아지셨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윤미자 어머님 같은 사례는 하나가 아니에요. 69세 박영철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다 잠드셨는데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셨어요. 동네 노인회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도 자꾸 말을 잊어버리시니 점점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셨죠.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고 밤 10시 취침을 권해드렸어요. 3개월 뒤 박 어르신은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머리가 맑아졌대요. 노인회에서 퀴즈 내는 재미로 살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께도 가능합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바꾸시면 뇌가 더 건강해지고 삶이 더 밝아질 거예요. 이 모든 연구와 사례가 말해주는 건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윤미자 어머님, 박영철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연구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지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수면 습관을 비교하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수면 습관을 비교해보며 왜 이런 차이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게 잠을 자는지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일본의 경우 60대 이상 어르신 중 70%가 밤 10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일본 어르신들은 일찍 자는 덕분에 노년에도 총명하고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TV와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55%가 자정 이후에 잠든다고 해요. 이건 치매 위험을 높이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왜 일본 어르신들은 더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자꾸 깜빡하거나 머리가 멍해질까요? 답은 바로 잠드는 시간에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문화적 차이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봤어요. 예를 들어 71세 최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몇 년 전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분들은 70대인데도 머리가 맑고 지역 모임에서 발표도 척척 하시더라고요. 비결을 물어보니 다들 밤 10시면 잠을 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최 어르신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바로 실천하셨죠. 매일 밤 10시 30분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요즘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막힘없이 대화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재밌어지셨어요 라며 좋아하셨죠.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수면 습관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한국에서는 저녁 시간에 TV 드라마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특히 늦은 밤까지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다 잠드는 분들이 많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자정 넘어서 잠을 자고 30%는 새벽 1시 이후에야 잠든다고 해요. 이건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를 깨우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억지로 늦게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뵈며 이런 습관이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걸 확인했어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순옥 어머님은 매일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보시다 잠드셨어요. 밤에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셨어요. 동네 노인회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도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친구들이 순옥 씨, 그 이야기 아까 했잖아 라고 하실 때마다 민망해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일본 어르신들의 수면 습관을 소개하며 밤 10시 취침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그 시간에 자면 드라마를 못 보는데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2주간 실천해 보셨죠. 2개월 뒤 김 어머님은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머리가 맑아졌대요. 드라마보다 잠이 더 소중하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변화는 여러분께도 가능합니다. 일본 어르신들의 습관을 우리도 배워볼까요? 일본에서는 저녁 8시쯤 가벼운 차를 마시며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우리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뇌가 더 건강해지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만 명 넘는 환자를 보며 확신한 건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TV를 조금 일찍 끄고 잠드는 시간을 앞당겨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수면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낮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낮 시간의 생활 습관이 밤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한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잠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잠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낮 시간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지가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하죠. 사실 잠을 잘 자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낮 시간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뇌 건강과 깊은 잠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며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아침 햇빛 노출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1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안정됩니다. 이 생체시계는 뇌가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 지금은 잠잘 시간이라고 알아듣게 도와주는 시계예요. 햇빛을 쬐면 뇌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밤에 제대로 분비하도록 준비하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영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머님은 매일 새벽 1시 넘게 TV를 보시다 잠드셨는데 늘 피곤하시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어쩌겠어요. 하시며 한숨 쉬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아침 8시에 동네 공원을 20분 산책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햇빛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쯤 꾸준히 해보시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선생님, 요즘 밤 10시 30분이면 저절로 졸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박 어머님은 그 뒤로 잠드는 시간이 자연스레 앞당겨졌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침 햇빛을 쬐며 산책해보시면 뇌가 훨씬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가벼운 운동이 수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요가, 기공 같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잠을 부르죠. 특히 아침이나 오후에 2000엔 30분 정도 동네를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단, 저녁 7, 7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해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뇌가 깨어나서 잠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72세 이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어르신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셨어요. 운동하면 잠이 잘 올 줄 알았죠. 하시며 웃으셨지만 오히려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깨어 계셨죠. 제가 오후 3시쯤 동네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한 달 뒤 어르신은 선생님, 요즘 밤 10시면 눈이 스르륵 감겨요. 이렇게 편안한 잠은 처음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동네 한 바퀴 혹은 집에서 가벼운 요가를 시작해보시면 잠이 얼마나 달콤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사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드시면 위가 바빠서 뇌가 잠을 준비할 틈이 없어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우는 자극제라 밤에 잠을 방해하죠. 66세 김옥자 어머님은 매일 저녁 8시에 고기 반찬과 소주 한 잔을 즐기셨어요. 이게 내 낙인데 이걸 어떻게 끊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 고생하셨다고 해요. 제가 저녁 6시 이전에 가벼운 식사를 드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까지만 마시라고 권했어요. 3주 뒤 김 어머님은 선생님, 요즘 밤 10시 30분이면 저절로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맑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잠의 질을 바꾸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건 낮 시간의 습관이 밤 수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침 햇빛, 가벼운 운동, 올바른 식사 습관,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뇌가 더 건강해지고 잠이 더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박영자 어머님, 이영수 어르신, 김옥자 어머님처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낮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들기 전 환경을 어떻게 준비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비법을 공유할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잠들기 전 몇 가지 작은 습관을 준비하면 뇌가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죠. 이 루틴들은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잠을 더 잘 수 있구나 하시며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꼭 끄세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를 깨우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이 푸른빛 때문에 뇌가 지금은 낮이야 라고 착각해서 잠이 달아날 수 있어요. 73세 이옥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님은 매일 밤 1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다 잠드셨어요. 이게 내 낙인데 뭘 더 보겠어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고생하셨죠. 제가 어머님,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꺼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그럼 심심해서 어쩌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2주 뒤 이옥순 어머님은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 10시 30분이면 눈이 스르륵 감겨요. 잠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아 보세요. 뇌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해요.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온도는 샤하파트말 90덱시, 습도는 50년대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여름에는 선풍기로 시원하게 계절별로 조절하세요. 70세 최영희 어머님은 침실이 너무 더워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여름이면 에어컨을 켜도 잠이 안 와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제가 어머님,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해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작은 물병을 두어 습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최 어머님은 선생님, 침실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요? 요즘 잠이 꿀맛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침실을 잠자는데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로 잠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민간요법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 카모마일 차 한 잔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좋아요. 카모마일에는 뇌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고 따뜻한 우유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잠을 부르죠. 또 복식호흡이나 5분 명상도 추천드려요. 복식호흡은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68세 박정자 어머님은 잠들기 전 늘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나서 눈이 말똥말똥해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제가 카모마일 차와 5분 복식호흡을 권했어요. 어머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편안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3주 뒤 박 어머님은 선생님, 요즘 잠들 때 걱정이 사라졌어요. 차 한 잔 마시고 숨 쉬는 대로 잠이 스르륵 와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루틴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끄기, 침실 환경 조절, 간단한 차나 호흡법,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며 확인한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옥순 어머님, 최영희 어머님, 박정자 어머님처럼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루틴들을 더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황금수면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러분이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 가지 팁은 여러분의 잠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황금 수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로 만든 거예요. 메모 준비되셨나요? 이 간단한 5가지를 실천하시면 뇌가 더 건강해지고 잠이 꿀맛 같아질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뇌를 지킬 수 있다니 하시며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첫 번째, 취침 시간은 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로 맞추시고 68시간은 꼭 주무세요. 이 시간대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노폐물을 청소하는 황금 시간대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8시간 수면을 권장하죠. 너무 적게 자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너무 오래 자면 뇌 활동이 둔해질 수 있으니 이 시간을 꼭 지키세요. 66세 김현숙 어머님은 매일 새벽 1시 넘게 잠드셨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어요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제가 밤 10시 취침을 권했더니 처음엔 그 시간에 잠이 오겠어요 하시며 망설이셨죠. 하지만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선생님, 요즘 10시 30분이면 저절로 눈이 감겨요 라며 웃으셨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라며 좋아하셨죠. 두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하세요. 낮잠은 피로를 풀어주지만 너무 길거나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해요.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오후 5시에 1시간씩 낮잠을 주무셨는데 밤에 잠이 안 와 새벽 2시까지 깨어 계셨어요. 낮잠이 문제일 리 없잖아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제가 오후 2시에 20분 낮잠을 권했어요. 한 달 뒤 어르신은 선생님, 낮잠 시간을 바꾸니까 밤에 잠이 꿀맛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낮잠 시간을 조절해보시면 밤잠이 훨씬 깊어질 거예요. 세 번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침실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푸른빛 화면은 뇌를 깨워 잠을 쫓아버리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18 우심대그시, 습도는 50%로 유지하세요. 68세 이정자 어머님은 밤 1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다 잠드셨어요.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하시며 아쉬워하셨죠. 제가 어머님, 잠들기 전 1시간은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셔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3주 뒤 이 어머님은 선생님, 요즘 침실이 포근해지니까 잠이 저절로 와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침실을 잠만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거나 발 마사지를 해보세요. 발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부위예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이 이완되고 뇌가 잠을 준비하죠. 71세 초역순 어머님은 늘 발이 차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에 발이 시려워서 뒤척여요 하시며 한숨 쉬셨죠. 제가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가볍게 마사지하라고 권했어요. 2주 뒤 최 어머님은 선생님, 발이 따뜻하니까 잠이 스르륵 와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간단한 방법은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죠. 5번째, 7일간 수면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언제 잤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잠을 푹 잤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현숙 어머님은 이 체크리스트를 2주 실천하신 뒤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수면 일기를 쓰다 보니
제 잠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요즘 손주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이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수면 일기를 써보시면 뇌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5가지 체크리스트는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밤 10시 취침, 짧은 낮잠, 전자기기 끄기, 발 마사지, 수면 일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뇌를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뵈며 확신한 건 이런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김현숙 어머님, 최혁순 어머님처럼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감동적인 마무리와 함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되새겨 볼까요?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3가지 원칙 기억하시죠? 일찍 자기, 충분히 자기,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서 자기. 이 3가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더 젊게 만들고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추억을 쌓게 해줄 거예요.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내일의 기억력을 선물하고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배웠지만 이 간단한 습관만큼 강력한 치매 예방법은 드물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78세 최영희 어머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최 어머님은 예전엔 새벽 1시 넘게 TV를 보시다 잠드셨죠. 밤에 드라마 보는 게 낙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셔서 손주들과 대화하는 게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제가 황금 수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고 어머님은 밤 10시 30분 취침과 아침 햇빛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신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물건값 흥정하는 재미로 살아요.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 웃음, 그 자신감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도 최영희 어머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체크리스트를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을 읽고 추가 팁을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치매로 고민하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오늘 나눈 내용은 건강 정보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병원에서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제아울의 저제호포는 여러분이 손주들 앞에서 당당히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잠은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서 내 뇌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잠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